자, 지금부터 내역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내역 입력 자료 관리라는 버튼이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첨가라고 있어요. 빈칸 첨가. 요거는 빈칸을 만들어서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내역 탭에 넘어가시면은 조달 자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이용을 해서 또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뭐 빈칸 첨가해 가지고 아무래도 엑셀에서 입력하던 것처럼 그렇게 쭉 입력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전력 간섭 공사에다가 넣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빈칸 첨가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한 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여러 줄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할 항목을 직접 찾아서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본전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규격에다가 뭐 이렇게 LP-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요. 단위는 뭐 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량 넣고 그 다음에 재료비 단가 뭐 농비 단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경비 단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재료비 단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 단가는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뭐 재료비 단가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입력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품목으로 이제 등록하지 않고 이번 건으로 끝나는 경우에 그리고 또 이 항목이 같은 항목인데 매번 이제 단가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럴 때 이제 빈칸 첨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역 입력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입력하는 거는 자, 여기 입력할 공정을 선택해 놓고요. 내역 입력에 들어가서 자, 내역 입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합성 수지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뭐 합성 수지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쭉 나올 건데요. 제가 잘못 넣었네요. 합성 수지 이렇게 치면은 합성 수지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쪼르륵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그냥 전성관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어, 이렇게 내가 검색하려고 하는 항목을 전체 명칭을 다 검색하지 말고 일부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올 거예요. 품명 쪽에서는 품명 쪽에 이렇게 전성관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항목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규격 검색 쪽에서는 규격 쪽에 이 부분이에요. 규격. 자, 여기에 전성관이라는 내용이 있는 항목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할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쭉 내려서 뭐 합성수지 가요관 이렇게 선택하면 우측편에 이렇게 규격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입력할 항목을 선택을 해서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입력을 하실 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공량이라는 탭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재일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이제 신설 기준으로 이렇게 기본 공량, 신설인 경우에는 기본 공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설치다. 그러면 기본 공량인 거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게 여기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량만 넣으시면은 기본 공량이 적용이 돼서 이 기본 공량은 여기 보면 전기 5-1에 있는 품이 적용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에 내선 전공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인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입력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내역서가 가서 계산을 돌리면 내선 전공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항목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철거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그러면 철거라는 거를 찍고
이렇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량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제가 철거를 넣고 철거를 선택하고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철거라는 말이 분명히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명칭 여기에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집 쪽에서는 이 자재에 대한 단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공량 쪽에서는 이 자재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표준 품셈에 몇 다시 몇에 이제 어떤 공량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자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반 이제 부자재 쪽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자재 부분들에 이렇게 공량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입력할 때 노출이다, 뭐 철거다, 뭐 이런 거면 이렇게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이 필요하면 여기서 마찬가지 계속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수량이 없이 빈칸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자, 또 이제 입력할 때, 여기 검색할 때, 검색하는 다른 방법이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은 분류순이 있고 트리가 있어요. 분류순과 트리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는 방향만 이제 다른 거지. 분류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를 트리로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분류순에 가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트리 쪽에 가시면은 또 품명 표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만 여기에 이렇게 품명이 나타나요. 요거를 체크 꺼버리면 요렇게 CD 관유까지만 이렇게 분류까지만 나타나고 실제 품명은 이 화면을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품명 표시 요거 체크해 가지고 품명까지 같이 나오게끔 해놓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입력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품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전선 관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전선 관유를 찍으면 전선 관유라는 분류에 있는 모든 품목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입력할 항목을 또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 항목을 쓸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단가랑 공량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품명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서 분명히까지 다 나타나면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필요한 항목 선택해서 입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입력할 때는 수량을 여기다가 넣고 엔터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항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검색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전체 품명을 다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냥 전선 한번 쳐볼까요? 전선 이렇게 하면 전선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검색했기 때문에 엔터 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선이라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딱 이제 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EV 전선이 가장 먼저 찾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은 여기에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는가요? 여기 제가 지금 가장 투명하게 지금 만들어 놔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끝까지 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전선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도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검색한 명칭이 여기에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요. 품명 쪽에 이렇게 검색된 게 있으면 여기 다 나타나는 거고 품명 쪽에 없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규격을 검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격 쪽에 검색된 것들도 여기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선을 품명 쪽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품명 부분에 전선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항목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많이 나오면 여기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GV 전선을 필요하다 그러면 GV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GV 전선 이렇게 GV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검색된 것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GV 전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품명에서 검색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규격에다가 이렇게 GV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또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규격 쪽에 GV 전선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항목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항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해놓고 마찬가지 여기 선택하면 여기 뒷부분의 화면에서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여기를 찾아야 되고 여기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게 여기 상단 부분에 보면은 검색 부분을 이렇게 돋보기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컨트롤 F 누르셔도 되고요. 자,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한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검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품명과 규격을 동시에 검색하겠다. 그러면 품명 플러스 규격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XML 코드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XML 코드를 선택해 놓고 뭐 식별 코드를 입력을 하신다든지 16자리 코드, 12자리 코드 그대로 다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분류를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줘서 품명 규격은 뭐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어떤 조건은 어떤 항목인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검색 조건 요거를 열어놓고 여기서 검색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편리하실 수가 있어요. 분류를 다 아신다면 요게 가장 빠를 거고요. 입력한 거. 어느 분류에 뭐가 있는지 바로바로 다 아신다 그러면 이렇게 탁탁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품명순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고 틀이나 분류순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 조건 검색 열어가지고 여기서 검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F-CV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볼게요. F-GV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검색한 결과는 이 화면에 나타나요.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검색한 거는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한 거는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필요한 항목 이렇게 좀 스크롤 해가지고 필요한 항목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항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화면에 보시면 상세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상세 검색 한번 눌러 보시면은 요거랑 같은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메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 검색 열어놓고 여기서 검색하면 검색된 결과는 마찬가지 아래쪽에 나타나고요. 여기서 찍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선택해서 입력하는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것이 어떤 것을 검색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품목이면 자재, 노무, 경비라는 항목입니다. 그런 항목들을 이제 검색하겠다. 그리고 1위 대가도 검색하겠다. 단가 산출서도 검색하겠다. 중기 경비도 검색하겠다. 뭐 표준시장 단가, 문화재, 시장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하겠다. 이렇게 체크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다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전체가 있고 품목이 있고 1위 단산 중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위라고 빨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재라고 해서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자재, 노무, 경비는 품목입니다. 품목을 해놓고 어떤 항목을 검색을 하면 빨갛게 이렇게 1위 대가 이런 것들은 검색이 안 될 거예요. 자재만 이제 검색돼서 나올 거고 노무나 경비만 검색돼서 나올 겁니다. 여기다 놓고 하면 그리고 1위 대가나 1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재라고 된 것들은 또 검색이 안 될 거예요. 이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체 놔두고 쓰세요.
가급적이면. 왜냐면 요거를 메뉴를 이렇게 해놓고 1위 대가가 안 나와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이렇게 1위 대가를 선택해 놓고 자재가 검색이 안 돼요.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보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전체를 놔두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력하는 방법이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공정순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순.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때까지 입력한 거 공종명이 나오고 그 공종에 입력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입력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수전설비공사라고 해가지고 입력한 게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항목들을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은 여기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별칭은 여기서 뭐 바로 엔터키 눌러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또 뭐 다른 공정에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도 뭐 전력 간선 설비 공사에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는데 이게 간선 설비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간선 설비 공사 선택해 놓고 전력 간선 공사 선택해 놓고 여기다가 이런 항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엔터. 이런 식으로. 네. 공종순 이거는 이때까지 이제 내가 입력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서 입력하실 게 없을 거예요. 없고 일단 품명이나 틀이나 그리고 상세 조건 검색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이제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제 여러 공사들을 만났을 때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공정순 선택해 놓고 이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입력을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전체 자료, 공사 자료, 내 자료, 뭐 공유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게 각각의 다 품목군이에요. 품목군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전체 자료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전체 자료는 2024년 5월 품목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5월 메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올려놓은 5월달 품목군 메인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 여기에는 품목 1위 대가, 중기경비, 단가산출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품셈 개정되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말하는 5월달 품목군을 말하는 거고요. 공사 자료라는 거는 이 공사에 지금 여기 000 샘플 전기 공사 이 공사에 입력했던 데이터 한 번이라도 입력했던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내 자료라는 거 있어요. 내 자료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제가 앞전에 한번 입력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내 자료라는 게 있어요. 내 자료라는 거는 전체 자료에서 이제 활용을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 자료 중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없는 항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자료들을 내 자료에다가 옮겨 놓고 그 다음번에 작업하실 때는 내 자료 쪽에 가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좀 더 이제 빠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내 자료라는 겁니다. 내 자료는 이제 전체 자료 중에서 내가 어떤 항목을 만들면 지금 5월 품목군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달 돼서 데이터가 새로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내가 만든 게 없죠. 5월달 이 품목군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5월달 자료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 거에다가 또 이제 만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통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자료에다가 내가 만든 거를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내 자료 쪽에서 그 항목을 바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요 전선 자재가 있는데 케이블 하나 있죠. 이 자재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면서 뭐 규격에다가 이렇게 뭐 이런 규격은 없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1.5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 항목은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00C에서 발주했는 항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분명, 규격, 단위, 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 단가다가 이렇게 단가도 이거는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공량도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뭐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역서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6월달 품목고에는 이 항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6월달을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를 통합을 하든지 요거를 내 자료 쪽으로 넘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료에 여기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내 자료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자료에 등록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이 항목이 내 자료에 이제 등록이 돼요. 복사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료 쪽에 가가지고 보면 이 항목 하나가 있죠, 그죠? 이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항목을 이제 내역서 작성할 때 6월 달이 됐을 때는 6월 달 품목군이라면, 자, 지금 이건 5월 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6월 달이 되면 이 데이터는 없을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 자료 쪽에 가가지고 내가 만든 거, 이 항목을 그냥 여기서 수량을 넣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자료가 있고, 전체 자료가 있고, 공사 자료가 있고, 공유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해 놓고 여기다가 빈칸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내 자료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입력된 거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방금 만든 거죠.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게 품목군이 몇 월 달이 되든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은 내 자료 쪽에서 언제든지 찾아서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 자료. 공유 자료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항목들을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건 인터넷만 되면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여기에서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들 서버 쪽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만든 항목 있잖아요. 여기 내 자료에서 만든 거, 뭐 이런 항목들도 이제 뭐 다른 사용자들도 필요할 거다. 아니면은 또 내가 다른 자리에 가가지고도 사용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요거를 공유 자료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하면 공유 자료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해서 누르면 이렇게 공유 자료에 이 항목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등록했던 항목들을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색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제 접속해서 볼 수 있고 등록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분류나 트리 뭐 이런 공종순 이런 것들은 이런 메뉴들은 작동하지 않아요. 오로지 품명 규격 검색하는 거. 여기 검색만 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트리나 분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이 여기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분류를 등록했는 다른 사람이 분류를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품명순에서 검색해서 입력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에 뭐 필요한 항목도 이렇게 선택해서 수량 넣고 엔터 키를 누르면
자, 여기에 입력이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 쪽에 어느 쪽에서 입력이 이제 등록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항목들도 있고요. 보통 여기는 품셈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 저희들 품목군에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품셈에 없는 항목들 있죠. 견적을 받아가지고 1위 대가를 만들었는 것들 또는 생산자 쪽에서 뭐 받은 1위 대가를 만들어가지고 놔뒀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 자료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이 항목을 하나를 입력을 했거든요. 이 항목을 하나를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화면 한번 닫고 나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닫고 나가서 지금 요 항목을 넣었었는데요. 가스 온수기라는 거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공사 자료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기본적으로 옵션을 뭔가 수정하지 않았다면 공사 자료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구름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요. 공유 자료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구름 버튼이 구름 그 아이콘이 하나 붙어서 들어와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는 요거는 공유 자료에서 입력했구나 라는 거를 아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 전체 자료에는 이 항목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공사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공사 자료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요. 내 자료 쪽에 가서도 여기서 빈칸인 상태로 엔터를 누르면 내 자료에 있는 게 다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공유 자료도 여기 가가지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전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자료, 공사 자료, 내 자료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 자료와 내 자료 특히 전체 자료, 공사 자료 이 공사 자료와 전체 자료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자료와 공사 자료는 다른 거예요. 전체 자료는 이 메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이 메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내역서 계산을 할 때는 이 데이터는 전혀 무관해요. 상관이 없는 데이터예요. 입력할 때만 필요로 하는 적용되는 것이고 공사 계산을 했을 때 돌아가는 거는 공사 자료에 있는 이걸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자료에서 어떤 자재의 단가를 변경을 한다든지 1위 대가를 수정을 해놓고 계산을 했을 때 이거 적용 안 되거든요. 공사 자료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사 자료에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강제전선관이라는 이 항목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강제전선관 항목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하면 찾아가요. 이 항목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항목을 전체 자료 쪽에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가가 3274원 똑같죠. 그죠? 제가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공사 자료 쪽에도 3274원 돼 있죠. 그런데 이 공사는 지금 뭐 2,500원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단가들 다 없애야 되고 뭐 2,500원으로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제일 윗부분 선택하고 제일 아래쪽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되거든요. 아니면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돼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다가 지금 3,274원 돼 있는데 2,500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 조사 단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2,500원 자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엔터를 치면 지금 이 항목의 단가는 2,50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공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공 샘플 공사에만. 지금 단가를 이렇게 제가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2,500원 넣었잖아요. 이거는 이 공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전체 자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 자료는 다른 공사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이 단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입력만 하고 이 공사에서 단가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단가가 있다면 그 단가도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공사는 2,500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 쪽에 있는
이 단가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가는 나중에 뭐 재수집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그러니까 메인 자료에 있는 이 단가를 불러오기를 했을 때 그때 적용이 될 거고요. 그 전에는 무조건 공사 자료의 단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료, 전체 자료 요거 개념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관급 자재대 있죠? 관급 자재대 입력하는 거. 관급 자재대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입력하는 게 복잡하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관급 자재도 일반 내역서처럼 이렇게 쭉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동력공사에다가 여기다가 관급 자재들을 어떤 걸 넣을까요? 그냥 좀 배전반 쪽으로는 별로 없지 싶은데 동력반 요런 건 아마 없을 건데요. 네, 역시나 없네요. 그리고 자, 일반 뭐 가장 만만한 전선관을 한번 넣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선관 이렇게 했고요. 전선관을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항목을 찾아서 제가 일종 가요가 한번 넣겠습니다. 자, 이 항목을 이제 넣는데 이게 만약에 관급이단 말이죠. 관급일 경우도 별 상관없이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이 관급 자재다. 그러면 이렇게 수량을 넣고 엔터키 넣으시고요. 또 엔터 해서 넣으시고 또 필요한 항목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계속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강제 전선관도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넣으시면 돼요. 쭉 다 넣으시고 나서 이제 관급 자재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관급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분류가 있죠? 분류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클릭 또는 한번 클릭한 상태로 F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급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급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관급이 있고 관급 2. 하나는 관급 보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관급자 관급, 도급자 관급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도급자 관급만 쓴다. 그러면 관급 요거 하나로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항목은 도급자 관급으로 써야 되고 관급자 관급으로 요거는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 하나는 관급으로 지정하고 하나는 관급 2로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에 자재 집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급자 관급, 도급자 관급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쪽에 관급자 관급 자재대, 도급자 관급 자재대 이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관급 자재대 입력하는 부분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 분류를 관급 자재일 때는 분류를 관급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동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력공사가 아니고 이게 관급자재대라는 명칭이 관급자재대라는 그런 공종명이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분류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는 분류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수량은 있고 단가는 있는데 금액이 안 나오죠. 금액이 여기는 관급이기 때문에 금액은 빠지고 수량만 계산이 돼요. 수량만 계산이 되고 이 수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 인건비만 아래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은 나중에 관급 자재대라는 공종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이제 계산이 되어서 나중에 원가 계산서로 쭉 넘어가게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종명이 관급 자재대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관급 자재대라는 관급 자재 또는 관급 자재대 뭐 이런 식으로 관급 자재만 몰아넣는 그런 공정일 경우에는 요 분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거를 빼면 그제서야 이제 계산이 될 거거든요. 금액이 나올 거거든요. 공백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금액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관급 이렇게 지정하면은 금액이 싹 빠지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관급 자재되는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두 가지 품목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꺼번에 관급을 다 지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자재들 지금 요까지 지금 세 개, 하나, 둘, 뭐 이렇게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관급을 다 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급을 하나를 지정을 해놓고 위에 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새파랗게 입력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빈칸 첨가로 입력한 겁니다. 이 항목도 관급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보통 관급 자재들도 이렇게 빈칸 해가지고 많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그런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이렇게 어떤 항목은 금액을 픽스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빈칸 첨가해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다가는 관급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에는 이 공정 자체가 이제 관급 자재대인 경우가 많죠. 네. 일반 이렇게 전력 간선공사에 지금 이렇게 자재가 들어있다. 근데 이게 관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관급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눌러서 F2번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이게 복사가 됩니다. 요 글자가 복사가 됐고, 자, 여기는 이제 부속분비 이런 것들은 관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그죠? 컨트롤 C는 복사이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손료 항목은 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으로 빠지는 거고요. 여기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입력이 된과 동시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들어가지 않아요. 손료 항목은 현재 자동으로 이제 다 적용이 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여기 계산 이 메뉴 설명할 때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은 이제 입력하는 부분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급일 때 한번 컨트롤 C 한 다음에 한꺼번에 쭉 선택해서 컨트롤 V 하면은 한꺼번에 쭈르륵 들어간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한꺼번에 여기 다 지워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 하나씩 하시려면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급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관급 자재대 입력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내역 탭에 가가지고 입력하는 거 요거 조달 자료 요거 입력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에 이게 조달청 그 나라장터 쇼핑몰 있죠. 나라장터 쇼핑몰 있는 거 조달청에서 일단 제공하는 데이터를 지금 공공 데이터라는 곳에서 요거를 지금 조달청에서 이렇게 API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PI로 이거 연결한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그리드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드는 이 각 항목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텍스트로.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 리스트에서 이제 내가 보고 선택을 해서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다수 공급자 계약, 일반 단가 계약, 뭐 제3자 단가 계약, 종합 쇼핑몰 품목 이렇게 있는데 종합 쇼핑몰 품목 여기는 실제로 쇼핑몰에는 많이 있던데 여기는 많은 데이터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수 공급자 계약 뭐 이런 쪽이 제일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는데 검색하는 종류는 품명을 검색할 수 있고요. 품명 물품 식별 번호라는 거 있어요. 8자리 번호. 네, 그거 넣으시면 여기에 이제 바로 검색이 돼요. 그리고 계약 업체명 이런 거 이제 검색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이제 품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맨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면 지금 품명 쪽에서 매놀이라고 들어있는 것들을 쭉 찾아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저희들 데이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달청 그 쇼핑몰 있죠?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리고 여기는 리스트 쪽에는 그림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느려요. 그래서 그리드 쪽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면은 좀 더 느리다는 거 감안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항목이 이제 내역서에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해놓고 넣는 거는 추가 누르시면 돼요. 추가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 항목에 있는 단가,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가 나타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수량을 넣으셔가지고 엔터키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달 쇼핑몰에 있는 항목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언제까지 제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결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조달청에서 공공 데이터 쪽으로 요거를 API를 계속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면 여기 계속 나올 거고요. 이게 이제 현재는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일단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력하는 방법은 또 엑셀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엑셀 파일 불러오기 한다든지 또 다른 공사했던 거 복사해서 갖다 넣는 것도 있고 이제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 입력하는 거 내역 입력에서 찾아서 넣는 거 그리고 빈칸 첨가로 입력하는 거 그리고 내역 탭에 가서 이거 조달 자료 입력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예, 이상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설명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품목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